이번 시간에 격용할 차죠, 격용. 너무 오랫동안 다른 수업을 해서, 그죠? 자, 오늘 격용할 차례입니다. 자, 격국용신에 관해서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처음부터 할까요? 맨 처음에 이제 사주명리를 배우면서 보통 책에 많이 배우는 게 격용을 배워요. 6층 끝나고 나면. 그 격용을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격국용신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길흉화복을 따지는 거예요. 길흉화복.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는 격을 갖다가 많이 따져보는 게 좋아요. 격을 많이 따져볼수록 격에는 정격과 파격들이 존재하는데 무수히 많은 파격을 연구하면 이게 사주팔자가 보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 질문으로 오는 문점자분들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언제 좋아지느냐를 갖다가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에게 좋은 운이 오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점자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될 게 이 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문점자 때문에 무엇을 파악한다? 용신만 일단 잡아가지고 용신운이 오면 좋다라고 해서 길하다 해서 이렇게 판별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격국이 이게 잘못됐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참고로 이 정격에 관해서 오는 팔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 파격들이 오는데 이 파격 연구만 잘해도 눈이 뜨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점자들이 자꾸 돈 벌어주게 해주시는 분들이 언제 좋냐를 물어보다 보니까 포커싱이 어디로 맞춰지겠어요? 용신으로 맞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꾸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자를 먼저 논할 때 항상 명대세론이거든요. 문명, 명을 먼저 판단이 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판가름이 나지는데 이거는 팔자의 이제 명은 그렇게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운부터 보려고 하니까 이제 팔자를 보는데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보면은 또 이 격국용신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용신운이 왔다. 자, 이 용신운이 오면 그쪽에서 보통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사대길이라고 하죠, 만사대길. 그죠? 자, 과연 만사대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우리가 계절로 따져도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자, 이걸 오행으로 따져도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라고 합시다. 목이 용신인데 이 용신운이 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 밑에 반대되는 계절 기운은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죠. 봄바람 부는데 가을바람이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다. 그죠? 전혀 반대 계절은 올 수가 없다는 게 이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용신운이 오면 다 좋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조금은 있겠죠. 네. 자, 그래 사실은 이런 만사대길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팔자를 갖다가 우리가 봐나가려고 하니까 팔자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셈이 안 되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뭔가 규격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규격화. 뭔가 규격화 시켜서 뭔가 틀에 맞춰보자는 거예요. 틀에. 맞춰보자. 왜? 그러면 뭔가 보기가 쉬울 거니까. 자, 이래서 나온 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격국이에요. 격국. 자, 격국이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저기 어떤 곳에서는 정팔격이라고 그러죠. 정팔격. 그죠? 네. 팔격이 있고 그 다음에 팔격은 뭐가 들어갑니까? 비견겁제 빼고 그죠? 재관, 식, 인을 넣어서 팔격으로 표현한 게 있고 아이 뭔 소리 하는 비겁도 넣어줘야 된다 해서 십격을 써서
왜? 여기는 뭐 걸록과 양인까지 넣어서 이것을 전격이라고 하자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무수히 많은 팔자들을 그냥 규격화해 놓은 거예요. 규격화. 아, 광격이면 네모구나. 그죠? 인수격이면 세모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재성이면은 동그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팔자들을 다 여기에 넣어서 해석을 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놈이랑 요렇게 생긴 놈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네모났구나 해서 이리로 해서 해석을 갖다가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왜곡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이 요 모양 되려면 이게 어떻게 요 부분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없잖아요. 그럼 이 모양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넣는다는 데서 일단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격국에서도 보면 이거 말고도 파격이라는 게 있어요. 파격. 자, 전격으로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은 파격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이 파격 외우다 보면은 세월만 갑니다. 참고로 그 파격 정해놓은 그 파격대로 딱 모양새대로 맞는 팔자들이 또 그렇게 또 드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요, 공부를. 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온다는 거예요, 딜레마. 자, 그런데 이는 애들도 뭔가 공통점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통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공통점 찾기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신물상명리는 이런 거 몰라도 음양의 원리로 그냥 간제의 음양의 원리로서 찾아가면 다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다 보면 격국에서 나오는 팔자들이 풀어져요. 그걸로 풀다 보면.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 격국이 나온 원류가 뭐냐면, 이 격국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언제 나왔어요? 고전이죠, 우리가. 고전. 고전은 현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옛날 사람. 옛사람. 그죠? 자, 이 옛사람 중에서도, 자, 이 명리를,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운명을 논했던 사람들은 그 노비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자 직업이었을까요? 자, 과거에는 직업이 어떻게 됐다? 사농공상이었죠. 그죠? 사에서도 뭔가 명예, 즉 관직에 나아가야지만 사대부라고 있단 말이에요. 사대부. 그죠? 사대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 자기가 행동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취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본다면 팔자를 반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팔자를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현대사회에는 이런 신분제 자체가 어떻게 됐다? 철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내가 낸데 하니까. 옛날에는 여기만 팔자를 보면 되니까 좀 쉬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직에만 나아가면 되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였겠다? 관이었다는 거예요. 관. 그죠? 관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관에서도 뭔가 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나가 있으면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로 오죠. 그죠? 관이 어떻게 마땅히 무엇이 있어줘야지 나오고 소통처가 된다?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도 정관인지 편관인지 어쨌든 이것도 필요가 없고, 그죠? 인성도 식이 아니죠. 인성도 정인인지 편인인지 필요 없고, 어쨌든 소통만 시켜주면 관직에 나아가서 뭐 사대부로서 이름을 떨치니까 먹고 사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뭐
육친에 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안 논했다라는 거예요. 안 논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세분화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으니까 뭔가 오행에 의해서 용신이란지 희귀관인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죠? 뭐 그렇게 구분을 안 지으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많이 세분화되고 직업이 세분화되고 자기가 내가 낸데 하는 삶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잘생긴 팔자보다는 이상하게 어그러진 팔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 이 논리가 제대로 맞아지겠습니까? 안 맞아지겠습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뭔가 반듯한 팔자들도 존재는 해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살아요. 팔자 물으러 가십니까? 안 가죠. 왜? 내가 잘해서 잘 된 거니까.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물으러 오겠다, 안 오겠다? 거의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드러지고 깨어지고 이런 팔자들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굽이굽이 고갯길을 만나죠. 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연구는 이러한 파격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서 이제 격응에서는 다 뭔가 여기 내지는 파격에서도 뭔가 이것도 규격화시켰어요. 파격도 규격화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뭔가 일그러짐, 삶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 일그러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공통점이란 것은 이러한 모양새가 좀 비싼 애들은 약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뭔가 세밀하게 그 사람 팔자를 관찰해 주려고 하니까 뭐 약간 틀리게 생긴 모양새는 틀리게 생긴 모양새대로 팔자풀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제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제격. 자, 정제격이 예를 들어서 무가 있고 자가 있는 정제격이랑 병이 있고 유가 있는 정제격이 같은 모양으로 살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살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삽니다. 그렇죠. 왜? 오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 분야도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응에서는 같이 묶어버린다는, 같이 묶어버린다. 자, 그죠? 이러한 오류도 또 한편으로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격은 잡는 방법 아시죠? 격. 오십니까? 자, 격은 어디에서부터 기준이 됩니까? 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월에서 예를 들어서 신, 사해나 진술, 충미는 뭔가 안에, 지장간 안에 있던 것이 왜? 그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투출되어야 한다고 그러죠? 투출된 것. 그것을 격으로 잡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인이 있는데 병이 튀어나왔다, 임일주다. 자, 이러면 이거는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편제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투출된 것을 격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진술충미는 좀 더 특이하게 앞에다가 잡기라는 말을 붙여요. 그냥 잡기격이라고만 표현해도 돼요. 잡기격. 네. 어쨌든 투출된 것으로 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우묘유 같은 경우에 요거는 뭔가 우리가 볼 때 왕지의 그룹이죠. 자기들이 양보하지 않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출이 없어도 그대로 이것은 격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래 놓고 이제
격은 아주 여기만 보면 심플해요. 아, 너무 쉽다. 팔자가 이렇게 풀어질 것 같으면 너무 나 금방 도사 될 거야 하는 왜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에 투출된 게 임인데, 그래서 이 임을 갖다가 내가 무슨 격인데 하여튼 소중하게 쓴다 합시다. 소중히 쓴다. 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자, 이런 글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정은 임을 합해서 탁하게 만들고, 그죠? 자기의 본분을 망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훼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내 소중히 쓰는 글자를 쓰지 못하니 흉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이거예요. 맞다. 맞는데 그러면 꼭 투출돼 가지고 내가 쓰는 무기 그거를 갖다가 직업으로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에 직업이 하나로 평생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이건 뭔가 이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명리학을 연구하려면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해석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격국을 보고서 느껴야 되는 점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죠? 쉽죠?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있는데 신이 있고 유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팔자가 구성되어 있으면 요 유에는 지장간에 경과 신이 들었죠. 그죠? 그 지장간에 들은 기운이 어떻게 투출이 되었죠. 자, 이것이 뭔가 빼어난 기운이에요. 빼어난 기운. 자, 이것이 투출이 되어서 이것을 좋게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과거에는 이걸 왜 이렇게 투출된 걸 계속 찾았을까요? 명예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어난 기운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귀로 친다는 거예요. 귀. 기격이다. 근데 현대사회는 아니죠. 어디에서든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 차이점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팔자를 신미에 병오에 갑진 이민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격으로 찌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묘는 어떻게 투출이 없어도 그대로 격으로 잡죠. 자, 그러면 얘는 육친상 갑이 오를 본 건 뭐예요?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거기에서 뭐가 또 튀어나왔어요? 병은 이 사람한테 뭐예요? 식신이죠. 근데 식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합돼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 격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참고로 이분이 그러니까 육친을 봐서 뭐 식상이 드러났으니까 식상이 가장 자기의 표현력이라고 그러죠. 표현력. 자, 표현력을 가장 쉽게 많이 쓰는 곳이 어디예요? 교육이겠죠. 교육. 자, 이분이 교육을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교육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자, 격국으로 풀면 하여튼 이렇게 교육이 나와요. 언제가 좋은지 언제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쓰는 신물상명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자, 5월이죠. 5월. 한여름이다. 그죠? 한여름에 이 팔자는 양이 강해요? 음이 강해요? 양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음을 소중히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연월에 드러난 그러니까
한여름의 간목은 유용한 글자가 뭐예요? 수잖아요, 수. 그죠? 연월에 드러난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그죠? 참고적으로 신도 약간 잡혀부리한 거라서 한번 써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가 있죠. 오는 이렇게 합된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이 오가, 아니, 그 임은 수잖아요. 수는 제가 밑에 지지 글자가 직업이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 지지 글자가 뭐예요? 봄이죠. 이게 뭐예요? 교육이죠.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이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겠어요? 임의 훼손이 있을 때가 이 사람은 힘든 거라. 자, 임의 훼손이 있으려면 아까 왔죠? 정병, 그죠? 참고로 여기는 신도 들어와요. 왜? 병신이 합해서 병의 기운이 임을 충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또 뭐냐면 무라든지 기라든지 왔을 때도 이 사람이 편관적인 역할로 해서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 다음에 경이 오거나 기가 왔을 때, 기는 있으니까 빼버리고, 이 경이 오면 어떤 역할이 있어요? 경의 글자가 무엇을 충한다? 갑을 충하죠. 그럼 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바로 임을 훼손하는 과정이 온단 말이에요, 사회상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글자가 왔을 때 힘들고, 내 직업 전변은 언제가 되냐면 인이나 오를 건드렸을 때 직업 전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대운을 그리고 적어놓고서 체킹을 해주면 이 사람이 언제 직업을 바꿀지, 언제 힘이 들지가 바로 분석이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저기 옆에 미 때문에 조금 막아주는 역할 안 합니까? 어떤 거요? 아, 아닌데 저 사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신물상 명리라는 거예요. 격국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격국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격국 분류를. 격국으로 풀어도 되지만 신물상 명리로 푸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그죠? 뭔가 시점, 포커싱이 잘 맞춰지죠. 자, 그러면 이 격이라는 건 학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팔격으로 나눈다고 했죠. 정팔격으로 나눈 것은 비경겁제를 제외한, 그죠? 식상, 그 다음에 인성, 관성, 그 다음에 재성에 따라서 이렇게 식신격이냐, 상관격이냐, 정인격이냐, 편인격이냐, 그죠? 정관격이냐, 편관격이냐, 그 다음에 정제격이냐, 편제격이냐라고 해서 8개의 격을 기본적으로 나눠 놨어요. 자, 거기에 아니야, 비겁도 써야 돼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양인격과 걸록격이에요, 걸록격. 자, 이게 그냥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양인걸록이 보면은 음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진술충미는 뭐라고 했죠? 잡기라고 붙인다고 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을미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격은 무슨 격이 돼요? 미는 잡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을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이 미중에 뭐가 있어요? 을이 들어있잖아요. 그 빼어난 기운이 드러났죠? 그럼 이 을은 뭐다? 이한테 잡기 인수격이라고 붙인다는 거, 이렇게. 잡기 인수격.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인수격의 특성만 띠느냐? 아니, 상관격의 특성도 띠더라는 거예요, 상관격.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진술충미가 오면 멀티플이라고 해요, 멀티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격을 잡는데 이렇게 8개의 격이 있다 쳐도 자, 봅시다. 무일주인데 얘나 미가 있고 을이 드러나고 정이 드러나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격으로 잡을까요? 일단 잡기다, 그죠? 잡기. 그죠? 잡기에 무엇이 드러났어요? 빼어난 기운인 을정관이 드러났어요. 그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뭐가 또 드러났어요? 정도 드러났죠. 자, 이건 어떻게 격을 붙일 거냐는 거예요. 그냥 잡기격인데 파격이라는 게 파격. 무엇을 논할 거냐, 무엇을.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격을 잡는데도 뭔가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투출이 안 되면. 갑이 있고, 신이 있고, 미가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자, 이거는 무슨 격이에요, 이거는? 야는 진술충미라든지 인신사에는 왜? 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빼어난 기운이 드러나야 격으로 잡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이것도 또한 잡기격의 파격이라는 거예요, 잡기격. 그냥.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원래는 격이 없는 겁니다. 격 없다. 격으로 채용해주기 힘든 거예요. 잡기격인데 뭐가 예를 들어서 정제격 정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편입시켜서 밀어넣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문제가. 자, 이런 팔자인 경우에 한여름에 무엇이 반가워요? 앞에서도 했죠. 무엇이 반갑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격을 잡아서 어떻게 풀고 이게 너무 좀 저도 처음에 뭡니까 격용 공부할 때 오기만 오는 날에 다 맞춰줄게 했어요. 근데 오니까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덜 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뭔가 이게 좀 많이 보다 보면은 뭔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 이 다른 것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격용에서는 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여튼 정팔격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은 양인하고 걸럭격이죠. 양인 걸럭격. 자, 양인 걸럭격을 봅시다. 자, 양인격은 예를 들어서, 양인격 같은 경우에 양간은 문제가 없어요. 양간은. 양간은 갑이, 여우월의 갑이 어떻게 돼요? 양인격이 되죠. 그 다음에 병은 5월에 병은 양인격이 그냥 돼요. 이건 그냥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간이란 거예요. 음간.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일명 보면 겁제격이죠. 겁제격. 그죠? 겁제를 써야 되는데 자, 을일주의 겁제는 뭐예요? 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 그죠? 원래 음간에서 양인지지는 어디예요? 관대지라는 거예요. 관대지. 즉, 을은 진에서 양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에서.